안녕하세요. 11월 25일이죠? 11월 25일 세로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종목은 뭐 대덕전자, IA, HTX 중심으로 반도체 쪽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음, 뭐 아시다시피 코스피 0.47%, 코스닥 0.44%, 지수는 요 정도 떨어졌는데 시장 분위기는 뭐 폭탄 맞은 느낌이에요. 어, 전반적으로 시장이 분위기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나름대로 오늘 시장이 시작할 때쯤 시초에는 오늘 빨간불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어요. 음, 미국장에서 기술주가 움직인 부분도 있고 뭐 나스닥이나 S&P가 상승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장은 결론은 이렇네요. 음, 왜 이럴까요? 지수 한번 볼게요. 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죠. 보신 것처럼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한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듯한 희한한 패턴. 왜 이러고 있는지는 뭐 저도 참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난감하다라고 할까요? 보시면은 뭐 지난 주도 그렇고요. 지지난 주도 그렇고 12일, 15일 그쵸? 12일, 15일이 올랐고 17일, 11일, 15일 올랐고 19일, 20일 올랐고 나머지 날짜는 내렸어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오르고 시장이 화수목 주 중에는 내리고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화수목 최근 화수목은 다 내렸어요. 화수목 주중에 다 내렸고 그럼 내일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조정이 됐든 뭐 박스권이 됐든 한 3,00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어간에서 조금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뭐 2,000포인트 중반 정도에서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내일 주식 시장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내일 또 금요일 마무리인데 원래는 금요일 시장이 올해 내내 조금 부침이 있었는데 요새 들어와서는 금요일 시장이 조금 강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코스닥도 조금 망가지는 모습. 뭐 1045포인트까지 상승 랠리가 펼쳐졌는데 거의 한 8%, 9%, 9%한 979, 한 980포인트에서 1045포인트까지 나름대로 강한 시장을 만들었던 코스닥도 깨지고 있어요. 코스닥도 깨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015포인트까지 다시 이제 1020포인트를 내준 상황이죠. 반도체 이야기 드릴 텐데 뭐 왜 이렇게 뭐 안 좋은 지수 이야기를 많이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뭐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재용 시스템 반도체 1위 진용을 구축한다. 삼성 왜 미 중소도시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짓나. 이재용 부회장이 귀국은 했어요. 미국 갔다 귀국은 했고 자 냉혹한 현실 반도체 전쟁 총성 울렸다. 자 땡큐 삼성 5번 외친 텍사스 주지사 백악관도 반도체 투자를 환영한다. 자 뭐 미국 반도체 공장을 확정했고 안 가본 미래에 대한 뭐 주춧돌이 될 거다. 뭐 각국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패권 경쟁은 가열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뭐 정부를 두드리는
그런 기사도 없잖아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뭐 텍사스에 기존대로 뭐 텍사스에 투자하기로 했죠. 봅시다. 이 기사로 봅시다. 이 기사를 보고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파운드리 투자를 진행하기로 20조 투자를 스타트를 끊었고요. 삼성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100조 현금 100조 정도를 인수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쪽으로 마중물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삼성의 미래 먹거리, 대한민국 경제의 마중물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톡 까놓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라고 말도 안 되는 가석방 해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셔야 될지는 아직까지 20조 삼성전자 미국 공장 투자만 가셔야 됐고 어떤 회사를 인수합병 할 건지 어떤 투자 쪽으로 집중할 건지 바이오 쪽으로도 반도체 쪽으로도 나름대로 보관이 있기야 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순차적으로 펼쳐질 텐데 아직까지는 안개 속이에요. 아직까지는 안개 속이고 지금 시장이 알려진 거는 일단 삼성에서 2030 파운드리 넘버 1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고요. 어쩔 수 없죠. 시장이 알려진 것만큼 종목들이 반응하는 부분이니까.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쉬어갔어요. 한 1.47% 다시 74,000원도 깨지면서 73,700원을 기록했고 하이닉스도 그 정도 낙폭이 보여지고요.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도 기간은 매수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압도적이네요. 570만 주, 280만 주 이렇게 하면 1000만 주, 한 1100만 주 이상 1100만 주 이상 팔았고 산 거는 한 350만 주 정도 샀네요. 그나마 외국인이 좀 1000만 주 넘게 1000만 주 넘게 담아주는 모습이고 평단 보면은 71,000원, 72,000원, 71,700원 이 정도 수준이니까 한 72,000원 언저리라고 생각하시면은 나름대로 최근에 삼성전자 랠리가 느껴지는 부분인데 과연 이거 올리려고 삼성전자가 움직였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쉬었다 간다, 눈치 보기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많죠.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지만 저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재용도 오랜만에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미래 먹거리 다양한 이야기를 했을 거고 인수합병, M&A, 투자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조금 손에 잡힐 듯이 구체화시키고 있는 단계겠죠. 그런 부분으로 어떤 기업을 인수할지도 곧 발표가 나올 것 같고 연말 연초에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은 대선 정부가 편승해가지고 누군가 좀 확실한 후보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확실한 후보를 위해서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권이 유지되든 정권이 바뀌든 그 새로운 정권의 새 대권을 잡는 그쪽의 어떤 줄을 서기 위한 그런 카드로 만들 수도 있죠. 어쨌든 아직 시작도 안 한 느낌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이걸로 끝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투자도 진행될 거고 인수합병도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망할 거는 1도 없고요. 여러 가지 리포트나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내년 우리나라
코스피 밴드를 한 3,300선, 3,300 한 중반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하단은 한 3,300 이상으로 보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지수 코스피 오늘 찍은 2,980이 박스권의 최하단인 건 맞아요. 박스권의 최하단인 건 맞고 뭐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뭐 닥터 둠 같은 그런 뭐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뭐 2,800, 뭐 2,700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 시나리오의 박스권 안에도 지금 이 2,980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지금 이 지수가 뭐 뻥튀기라거나 뭐 과대평가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뭐 비관론으로 보든 낙관론으로 보든 지수 자체가 지금 비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반도체든 뭐 제약바이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 모멘텀이 뭐 올해 뭐 많이 기본적으로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내년은 과연 그만큼 늘어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달렸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팔아서 한 200원 올해 벌었다 치면은 내년도 1,000원 팔면 200원 벌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굳이 그게 이익 성장률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벌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으로. 굳이 반도체가 아니어도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의 중심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뭐 조선이나 철강, 뭐 화학, 뭐 다양한 IT 쪽 여러 가지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건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반도체만 올라오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 벌던 거를 영업이익 20% 나던 게 20%가 조금 훼손될 수 있다. 거기에 매몰될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으로 뭐 18%가 됐든 뭐 17%가 됐든 그 정도 벌어도 매출은 꾸준하게 늘 거고 매출이 유지가 될 거고 반도체에 집중된 게 아니라 건강하게 대다수 수출 품목들이 다 성장하고 매출이 잘 나오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 물론 올해만큼의 이익 성장률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기업 경기가 나빠진 건 아니에요. 상승률이 그만큼 안 나온다 뿐이지. 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뭐 4% 성장했는데 내년 뭐 3%대 성장하니까 이거 망했어 이건가요? 아니죠. 3% 성장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대덕전자 지금 뭐 21,500원 오늘 딱 어제 그 가격에서 움직였는데 뭐 보시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가격대를 뭐 22,450원까지도 갔다가 21,450원까지도 갔다가 뭐 밑으로는 잘 안 빠지고 위로 한 1,000원 정도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시간은 걸릴 거예요. 대덕전자가 워낙 가파르게 오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뭐 기간 조정 횡보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시장에서 이 가격을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거고 지난번처럼 지금 일봉 보이시죠? 그냥 쭉 횡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격을 찾아가는 단계. 지난번처럼 이전에 이렇게 올랐던 그 자리에서 훅 빠져버렸죠. 지난번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버텨주지 못하고 뭐 한 일주일도 못 버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 가격대 그 19,750원 그 부분에서는 버텨주지 못하고 훅 빠져서 결과적으로 15,000원까지 떨어졌던 부분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눌림목을 주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고점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면서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리딩하거나 종목을 추천하는 부분이 아니라 종목 속에서 어떤 주식 투자의 원칙이라든지 주식 매매, 트레이딩의 어떤 기법 같은 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에 많이 집착하지 마세요. 뭐 어젯밤 오늘 새벽에도 어떤 분이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응? 얘기해라 얘기하지 말아라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는 거고 얘기하기 싫으면 얘기하지 않는 거지. 누가 이 종목 얘기해 주세요, 이 종목 얘기하지 마세요 한다고 제가 그 사람 말 듣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고 제 생각으로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죠. 첫 번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상을 찍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검열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기법이나 주식 투자 원칙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종목을 보는 뷰라든지 시장을 보는 뷰 이런 부분을 영상을 만들면서 맞게 내가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자기 검열하는 거죠. 스스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 같은 거죠. 저보다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측면이지 제가 무슨 대단한 전문가라고 저 전문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문가를 흉내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시각과 제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전업 투자를 하면서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일기장 쓰듯이 매매일지 기록하듯이 영상을 찍을 뿐이죠. 대덕전자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IA 최근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인데 조금씩 거래량은 꺾여가는 느낌이요. 거래량이 꺾여가는 느낌이고 이번 랠리 보시면은 900원대 1000원이 깨진 1000원이 또 깨졌어 라고 실망스럽게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2단계 랠리였다고 보시면 돼요. 956원에서 1000원대 중반까지 한번 쌌다가 한 이틀 정도 조정하고 다시 1000원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또 쭉쭉 1100원 다시 1200원 이렇게 움직여 주면서 그 다음 날도 밑꼬리가 결과적으로 음봉이고 밑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얼마든지 저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퍼포먼스가 있고 그 다음 날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윗꼬리에서 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이번에 한 길게 보면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어떤 IA의 짧은 그런 퍼포먼스가 마무리된 느낌이고요. 차량 반도체가 또 어떤 분위기로 언제 움직일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IA는 계속 이런 느낌으로 움직일 거예요. 고점에서 쉽게 안착하려 하지 마시고요. 고점에서 꺾인다, 1, 2% 꺾인다 싶으시면 반드시 익절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파도타기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고 절대 주식 물리는 거 아니다. 주식은 물리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자금이 묶이고 제가 항상 세로미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계속 돈은 수단이 돼야 되는데 제 자금이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어떤 종목에 묶여버리는 순간 전업 투자자는 그 돈이 묶여버리는 순간 돈 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1% 손절을 하든 본전치기를 하든 계속해서 돌려야 되는데 이 계속해서 돌리는 이 트레이딩에서 자금이 묶인다는 건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10번 거래해서 한두 번 돈을 못 벌 수도 있죠. 근데 8, 9번은 돈을 벌 거고요. 그 8, 9번으로 한두 번 손절 치는 부분을 감당하고 남을 만큼의 이익이 나오는 게 주식 투자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물량을 확 줄이는 게 맞는 거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점을 잡는 법을 일단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고 타점이 잡는 법이 완벽하게 마스터됐다면은 순차적으로 물량을 늘려 가셔야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손절이 안 나가는 자리에서 계속 트레이딩을 해봤자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일단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거래하시는 게 맞아요. 음. 그 이에 뭐 IA가 뭐 1,300원, 뭐 1,400원, 뭐 1,500원에 물려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미 뭐 1,300원, 1,400원, 1,500원 물려 계신 분들은 저하고 뷰도 다를 뿐더러 뭐 매매 패턴이나 매매 기법, 투자 원칙부터가 다른 거죠. 근데 제가 IA에 대해서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한다고 잠깐 들어와서 몇 번 들어보고 처음에는 혹해갖고 듣다가 자꾸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거든. 그런다고 자기가 먹던 우물에다 침 뱉고 떠나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갈 길 가시면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이렇게 변동폭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드리면은 오늘 같은 이런 시장에서도 변동폭만 있다면은 지수가 좋든 안 좋든 내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준다면 오늘 같은 날도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이 예를 들어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2980 종가 베팅 느낌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 월요일 슈팅이 나와가지고 뭐 3000, 뭐 3010 이렇게 움직였다면 벌써 거기도 뭐 1% 이상 갭이 뜨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자는 그런 영상이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모르는 정보를 말씀드리고 뭐 저만이 알고 있는 뭔가 대단한 뭐 소스를 말씀드린다 그런 거 1도 없어요. 시장의 모든 종목이나 모든 정보는 다 공평하게 다 공개되어 있는 거 가지고 과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냐 이 게임인 거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뭐 알겠다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에이드 칩스 한번 볼까요? 에이드 칩스도 뭐 최근에 또 800원도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하면서 뭐 900원까지 차트상 보시면은 948원까지 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또 이제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뭐 어느새 또 거래량이 100만 주 미만으로 떨어져 있죠.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이에요.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인데 꾸준하게 이런 패턴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세력이 됐든 이 AD 칩스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먹고 빠지는 거죠. 먹고 빠지고 계속 저 먹고 빠진 자리에 켜켜이 시체들은 쌓아지고 저 쌓아진 시체들은 꿈을 못 깨는 거죠. 왜 그런 투자를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제는 팔고 나오려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남들이 빠져나오고 있는데도 안 빠져나오는 최소한 그런 분위기는 파악할 줄 알아야지 주식 투자를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시면서 그냥 불나방처럼 남들이 빠져나오는 고점 자리에 들어가셔서 자리 깔고 있는 그런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AD 칩스 그렇게만 거래 안 하신다면 얼마든지 변동폭을 이용해서 먹고 또 먹고로 움직일 수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차트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 기준으로는 어제 차트 기가 막힌 차트였는데 보시면은 자 이렇잖아요. 자 시초에 3분봉이에요. 자 11월 23일 날 3분봉 보시면은 거래량 완전 바닥이죠. 그 완전 바닥이었던 거래량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몇 배가 튀는 건가요? 뭐 계산도 안 되죠.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10배 이상 튀었어요. 그럼 빨리 따라가는 게 맞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론, 거래량 5배에서 10배 이상 양봉 돌파 자리. 자, 시초 3분, 1부로 나눴으면 더 세밀하게 보이겠지만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떴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뭐 파도 타기 할 의미가 없는 거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 거는 맞는 거고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제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들어갔다면은 확실하게 또 끊어지는 윗꼬리가 확실하게 보여주죠. 873원 찍고 확 밀려요. 그리고 그 다음 3분봉은 그냥 폭포수죠. 그러니까 뭐 900원이 이렇게 뭐 900원이나 1000원 이런 집착을 보이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2% 이상, 뭐 1% 이상 이렇게 꺾인다 싶으면 그냥 털면 되세요. 싸게 사서 비싸게 털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자, 그 자리에서 다시 830원 언저리에서 지지부진 하던 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요. 먹고 또 먹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점에서 털면 기회는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차트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먹고 털었더니 저점에서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또 먹을 기회를 주네. 하루에 2번 먹을 기회를 주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요 변동폭 파도만 딱 먹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뭐 에이드칩스의 어떤 기술력이나 지금 대주주 지분이 약한 부분으로 뭐 M&A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된다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런 변동폭보다 훨씬 높은 변동폭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찌라시가 돌지 않는다 해도 뭐 지금도 계속해서 이러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먹을 자리는 많이 있어요. 먹을 자리가 없는 종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 근데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못 먹고 나와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서 자리를 깔다.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투자인 거죠. 뭐 다시 언제 움직일지는 또 거래량 보시고 거래량이 5배에서 10배 튄다. 그러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뭐 그 외에 뭐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힘겹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냥 파래요. 뭐 PPI가 오늘 뭐 11% 갔는데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가격대가 조금 힘겨운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뭐 21선 맞고 조금 움직이는 느낌은 있어요. 17,250원. 저는 시간은 조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시장에서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의 가격을 얼마를 쳐줄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생각되고 그게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까지 곁들여서 반도체 이야기 해봤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또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종목 포함해가지고 그 외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